2025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익히 인지하고 계시는 사업이며 7번 김포 이언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2024년 12월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가 나간 사항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상품성 개선 등을 통한 토지 분양성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 중대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및 하반기에 주상복합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총 4개소의 공동주택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으로 사업별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정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에 자산관리회사 즉 GK개발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 SPC죠. 우리 공사가 50.1%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감정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고 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글포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초등학교 2개소 설립 및 공원 형태 정형화 등 단기기간 승인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은 추진 동력인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총량 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김포 전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제안서가 최종 경기도에서 불수용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를 상대로 공급촉진지구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김포 이언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 12월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우선 협상자 선정을 통해 사업계획 체결 및 관련법에 의거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시의회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2025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약 33만 8천 평의 사업비 2조 원을 투입하여 산업시설 용지 및 주거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 지분은 20%로서 부지 조성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작년 4월부터 산업 및 복합시설에 대한 분양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분양률이 다소 저조하여 상품성 개선을 위해 한 필지당 약 1, 2만 평인 계획지를 소획지로 분할하는 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9월 공동주택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10월 공동주택 사업비 2,700억 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올해 4월 분양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상복합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이 또한 건축 사업비 자금 조달을 통해 하반기에 분양을 시행하겠습니다. 당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강 시내폴리스 내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9개 동 지상 2,025층으로 총 1,029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1개 동으로 최대 층수 38층으로 공동주택 2,432세대, 오피스텔 250호로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약 26만 평의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 및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 지분은 50.1%로서 부지 조성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작년 7월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수용 재결 및 8월 공탁 완료하여 100% 토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단 현재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 절차는 완료하였지만 약 35%가 이주가 미완료되어 올해 3월 말까지 적극적인 이주 독려 및 명도 소송을 통해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 전까지 모두 이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풍무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매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총 5개 필지로서 모든 용지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조속히 매각 토지에 대한 잔금 회수를 통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며 각 건설사가 올해 분양을 목표로 인허가 및 건축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 또한 시내폴리스와 같이 당 사업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날의 메디컬 캠퍼스 조성 관련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하대에 지원하는 사항 중 토지 무상 공급 및 건축비 100억 원은 지원 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작년 9월 추가 지원 없는 사항의 사업 참여 여부 입장 표명을 인하대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11월 대표협의회를 개최하여 하였으며 토지 무상 공급 및 건축비 100억 원 지원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인하대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하대에서 사업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약 6만 7천 평의 사업비 2,30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 지분은 50.1%로서 부지 조성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자산관리회사 즉 GK개발과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 SPC 즉 우리 공사가 50.1%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감정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된 사항이 있지만 50.1%의 지분을 가진 우리 공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걸포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약 25만 평의 사업비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주거 용지 및 상업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 지분은 50.1%로서 부지 조성을 202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작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관계기관 승인 조건 반영을 위해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그리고 올 하반기에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식의 변경 이유는 김포교육지원청 의견이 초등학교 2개교 설립을 위한 세대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원 형태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김포시청의 승인 조건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태흥건설 워크아웃에 따라 태흥건설 7%의 지분을 인수할 기존 출자자 및 외부 대체 출자자를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상기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호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약 14만 평의 사업비 약 8,200억을 투입하여 주거용지 및 특화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 지분은 50.1%로서 부지 조성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추진 동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작년 12월 추가 보완 사항을 김포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배정받기 위해 경기도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전업 공공지원 민간 지원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당 사업은 2023년 11월 제안서가 최종 경기도에서 불수용됨에 따라 이의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경기도를 상대로 공급촉진지구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이언시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당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은 장기동, 감정동 일원으로 약 37만 2천 평의 금융비를 제외한 약 2조 4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19년 4월 당 사업지의 인구 배분 및 시가와 예정용지 반영 등을 위한 신규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용역 결과를 김포시에 제출하였으며 행정 절차 진행 후 2022년 1월 김포시에서 최종 2035 김포 도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2024년 8월 신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당 사업지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는 완료되어 12월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하반기에 사업계획 체결 및 출자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공사 사장 이용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언론인분들과 약속한 대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1월, 7월에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인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포 시민들에게 좀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될 수 있으면 하는 계기로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일단 우리 2025년을 맞아서 우리 기자분들과 그리고 오신 여기 모든 분들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가 질의응답 받고 질의를 받고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어떤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부데일리 최국일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뭐 부채상을 당하셨다는데 뭐 애도의 뜻을 좀 표하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개발 사업에 대한 게 아닐까 싶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낮은 감정, 장기 감정 지구 주민들 토지주들께서 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계신데 여튼 내 땅 가지고 지금 김포시하고 도시공사가 생색을 내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지금 도시공사는 여하튼 민간합동 공영개발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아파트 부지를 누가 가져가냐 정도의 차이지. 여하튼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민간사가 붙는 것은 매한가지고요. 그래서 이 개발 주체를 공사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명분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민간합동 공영개발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추진이었고 시내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수년째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갖고 이제 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우려들, 공영개발로 가면 더 오래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들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음시티 관련해가지고 27개사가 참여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낮은 감정이나 장기 감정 지금 현재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업체들도 혹시 제안을 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을 경우에 낮은 감정 일대요, 장기 감정 일대 혹시 김포경찰서역 추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 있는지 그 답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주실 네.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도 많이 참여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 공동사업을 일단 김포에서 여러 지역에 추진하면서 이제껏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민선 8기에 와서 저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원로님들을 뵙고 저희가 사업계획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공사에 저희 현재로서 제가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드리겠지만 분명히 작년 1년 동안 아마 모든 현장에서 아마 괄목할 정도로 약속드린 진도가 다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시 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음시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음시티는 지금 몇 가지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왜 도시공사가 가로채기 하느냐 그런 워딩까지 쓰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마 그 전에는 이제 낮은 감정, 장기 감정이라는 아마 두 가지 어떤 그 조합 사업명으로 아마 저희 주민들이 지구지원 제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실제로 2019년 4월에 도시공사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9년 4월에 도시공사 비용으로 기본 부상 용역을 해서 9월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을 통해서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을 태우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도시공사 준비한 사업입니다. 준비한 사업이지 민간인들이 준비하는 걸 저희가 2024년에 와서 가로채기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사업을 하시면 알겠지만 저 부분이 생산 녹지가 상당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2035 기본계획에 태워서 시가와 예정 용도 지정을 받고 계획인구를 물량 배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와 또 협의를 해가지고 2022년 1월 28일에 최종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민간인들이 하시는 일을 도시공사가 가로챘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거랑 공영이 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지에 따라서 민간 사업이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 민간 사업이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업지에 따라 좀 다른 거고 지금 말씀대로 민간 즉 공사가 개입하는 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들은 좀 진도가 늦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허가 부분하고 토지 확보 부분입니다. 인허가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하고 저희 공사가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봐서 공사가 협의하는 부분이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사업은 어떤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수용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수용권에는 엄청난 많은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사유재산들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결국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보다 민관 사업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아마 그런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민간 사업보다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본구상을 다 한 거고요. 저희가 된 사업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저쪽에 낮은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위쪽에 두 개의 사업을 묶었습니다. 이음시티라고. 저희 우리 김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저 김포대를 통과하다 보면 굉장히 허허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저 두 개의 사업지가 지금 하나는 환지 형식으로 사업을 가고 있고 하나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저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완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만 되고 하나만 안 된다든지 또 하나가 지연하면은 저 김포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봐서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이나 5호선이나 그다음 폐대 아시던 굉장히 광역 교통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서 어찌됐든 간에 개발하는 것이 김포 전체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민간 사업자들 분께서도 그 도시공사가 들어가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공기업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순수한 공공기업보다는 광역교통에 따른 어떤 개선에 대한 분담 형태라든지 아니면 각종 개발 행위를 받으면서 주는 조건들이 이행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번 사업자들 공모할 때 약 한 3천억 정도의 어떤 김포 시민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이나 교통시설 필수시설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을 일단 조건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업부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김포 경찰서역 같은 경우 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경찰서역 추가에 대한 부분도 우선협상 대상자와 그 협의를 할 예정인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김포경찰서역은 사실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민간 사업자들이랑 다르게 저희는 일단 그 관으로서 시하고 항시 상시적인 협조 관계를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경찰서역이 확정됐을 경우에 추가 그쪽에 부동산 가격 여러 가지가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는 일단 공모 내용에 그랬을 경우에 그게 나오는 추가 수익 또 저희가 일단 공모기회로 받아서 김포시를 위해서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포경찰서역 유치 문제는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인천일보의 박성욱 기자입니다. 지금 그 당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에게 공공기업 3천억을 기준으로 지금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용역을 주게 되면 몇 가지 용역 검토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업이 진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해야 될 만한 일이냐 아니냐 첫 번째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전체적인 기본 구상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전체 사업 타당성 수익이랑 비용도 다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현재 한 15%에서 20% 정도의 금액이 3천억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고요. 그 3천억 안에는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시하고 협의해서 필수 시설을 기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천억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그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3천억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정을 일단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민간 사업자들이 저희가 민관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개발법이 지난번 대장동 사태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10% 이상의 수익을 못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뿐만이 아니라 5%를 만점으로 놓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5% 약속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그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일단 우리 김포 지역에 일단 건설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조업 하시는 분들 우리 그 후지조성 사업에 참여하시는 여러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30%는 저희가 일단 100% 공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 앞장에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산업단지 분양금을 했지만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3kg 정도를 인간에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지만 또 사업이 진행되고 후반으로 가면 또 업체에게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혜 아닌 특혜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용도 변경이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사업을 하다 용도 변경의 특혜가 아니고 용도 변경에 따르는 분명한 어떤 그 보존 대책은 저희가 시 입장에서 가져가면서 같이 분명 갈 거고 모든 사업자들이 갈 거고요. 일단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 예측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확정이 높습니다.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예측이 많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일단은 김포 이음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률이 가격이 크게 오차를 안 가지고 갈 수 있겠다 보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그 내용을 기본 구상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공모를 내보낸 거고요. 이제 그 시장의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 있는 금융권이라든지 대형 건설사들이 이 내용을 봐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좀 과하다, 문제가 있다 할 경우는 아마 참여를 안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 Q&A라는 어떤 질의응답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일단 또 설명을 추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공모를 내보낸 거고 시장에서 말씀대로 과연 이게 3천억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건지 부분들은 아마 시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3월 31일 날 일단 공모 90일 이후 31일 날 접수를 해보면 아마 시장의 판단을 저희가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가 아마 저희 공모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이브 뉴스 정명달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수익을 5%를 가지고 예찰을 하면 100점 만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반대로 이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보전 조치 사업자 민간 사업자 그 보전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시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PF 대출이 안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개발 사업이 한 80% 정도 PF 대출이 안 되어 중단되거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2025년도에도 작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솔직히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은 이런 시행 사업들과 지금 또 이음시티 신규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그 많은 시행 사업을 하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민선 8기도라서 신규 사업 처음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도 민선 7기 때부터 이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던 사업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진도를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말씀하셨던 그 민간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10%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5%를 20점 만점으로 놓고 하면 들어올 텐데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시공사들이 CI들 민간 사업자들이 봐서 이거는 5%보다는 10%로 가면서 이제 배점을 덜 받고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게 되면 한 5에서 10% 사이에 선정을 할 텐데 말씀대로 적자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이제 5%냐 10%냐 하는 건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약속하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저희 사업자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는 본인들의 수익을 5%로 가져가겠다, 2% 가져가겠다 그것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 민간 사업자 이익이 8%가 나왔다. 그럼 3%를 다시 저희한테 김포시에서 제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저희가 그때는 사업하면서 그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5%냐 10%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사업자도 참여하게 들어오면서 저희 공사에다가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아까 인천일보 기자께서도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 설계 변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 변경. 뭐 꼭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아까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창출되는 추가 수익에 대해 가지고는 또 환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대부분 이게 시공사들이 이게 그 건설 현장이 멈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공사들이 이제 수익률이 낮아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났을 때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너무 공사에서 이 수익 부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5에서 10%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가다 보면 중간에 그런 시공사들이 시공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우려 감사하고요.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민간 사업자 선정할 때 굉장히 책임감 있게 갈 수 있는 시공사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시공사들은 금융권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일단 하게 되고요. 시공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 주문 확약을 하고 채무 인수를 하고 충분하게 리스크를 다 보증을 하고 들어옵니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다가 부도날 회사 정도가 아니면은 단단한 회사들은 그 정도는 다 일단 책임 주문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양영찬 기자인데요. 이음시티 관련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거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도시공사가 이 공공개발을 하는 명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보시면은 전체적인 틀에서 뭐 공공성, 사업의 타당성, 균형적인 어떤 개발 여건을 갖추다 이런 명분들이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 위반권자는 김포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내세우는 명분을 다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한다는 그 명분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도 김포시장이 다 이번권자인데 그 큰 틀에서 다 개발 계획 검토하고 지금 공공기여도 50% 이상. 저 향산 2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기여금 2,100억씩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3,000억은 오히려 적다고 봐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공공기여를 지금 따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명분이 뭔지 그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과연 이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를 좀 여쭈고 싶어요. 물리적으로. 이제 4월달에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놓고 이제 타당성 요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또 공기업평가원 이런 쪽에 그게 한 짧게는 뭐 7, 8개월, 길게는 1년 뭐 이렇게 걸리고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그걸 따지면은 이제 내년 26년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시의회 출자 동의를 요구하는 시점은 내년 한 빨리 봐도 2, 3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민주당 시의원들 개별적으로 물어본 결과 7명 전원 다 반대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고요. 이 우선 협상 대상자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이 능선 8개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명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물리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 사이트 자체가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과연 사업을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느냐 부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지역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복합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3,000억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들이 말하는 아까 말한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 한 2,500억 됩니다. 한 5,50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시와 어떤 지구 단위 협의 과정에 나오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좀 수동적 시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풀어가는 숙제들입니다. 숙제들인 거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 들어갔을 경우 그 숙제는 당연히 필수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일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안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발하고 일단 민간 사업자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사업 현실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민간 시장에서 봐가지고 이건 너무 무리하다. 아니 요즘같이 힘들 때 신규사업 힘들 때 해서 안 들어오면 못 가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가 한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유찰입니다. 다시 공부할 겁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신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말씀하신 행안부 산하에 넣어서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저희도 모르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우리
쪽에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14분이 계신데 어느 분이 동의할지 찬성할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 7분들이 다 반대할 거라 그런 추정을 가지고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때까지 의원님들과 김포 시민들의 상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그때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출자를 할 만하다 하면 찬성을 하시는 거고 출자할 수가 없다면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부동의 받으면 사업 못 가는 거 맞습니다. 못 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그 사업 공모를 할 때는 타당 행안부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출자 동의라든지 이런 게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손해배상 이런 요구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의회 얘기를 이제 양영찬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런 부분을 사전에 그러면 의회 동의를 좀 받고 의향이라도 받아서 좋다라는 의향을 받아서 하면 용역비 한 3억 5천 들어갔죠? 용역비.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비도 어쨌든 뭐 시민의 혈세인데 그 돈도 낭비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이런 소모적인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 이미 그 의회에서는 이거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동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제 도시계획 2035 같은 경우도 2035 계획의 하나지 저거가 이음시티 부분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전체 2035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거 마치 무슨 뭐 도시공사가 이때서부터 2019년서부터 뭘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전체 2035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선정했죠. 아직 선정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네. 그 하여튼 심의위원회 이제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그 잘 아시는 분들로만 구성을 해서 그래서 특정한 회사를 지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우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김정수 시장 호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뭐 당선된다면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이음시티에서 사업자 지정해가지고 먹고 튀자라고 하는 이 먹튀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게 왜 무리한 추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의회 지금 의향서라도 받아가지고 지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게 되니까 뭐 사업지를 민간 거를 탈취해서 가져갔다 뭐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도시공사 여기 그 사장님이 3억 5천 변상하실 거예요? 안 되면?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 아닌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려고요. 우려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중에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려 그때 가봐야 합니다. 박정 대표님께서도 3년 전에는 이 사업을 제가 답변 드리고 말씀하세요. 저희도 그 사이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 대표님 같은 경우도 3년 전에는 이 사업이 민간 사업으로 가면 안 되고 공공사업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칼럼까지 쓰셨던 분 지금 생각이 바뀌시잖아요. 시의원님도 생각이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거 지금 장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의회 동의를 미리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결정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고요. 민간 사업자들이 판단에 들어와야 되고요. 행안부 기관과 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건을 가지고 가서 시의회에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이기도 저는 절차대로 간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뭐 먹고 튄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우려는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우려를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조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시의회 출자라는 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는 아니고 저희 당연히 그 사업 못 갑니다. 저희 알고 있습니다. 못 가는데 이런 못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측이고요. 예측이고 대표님께서 몇 년 전에 생각이 바뀌셨듯이 시의원님들 생각 그때 가서 제가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의향을 물어보라니까. 의향은 지금 저희가 사업자도 결정이 안 났고요.
같은 사업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다 결정해서부터 저희가 시의회 가서 평가받을 겁니다. 예, 평가받을 거니까요. 그 한 1년 뒤 일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미리 지금 그러니까 판단하실 필요가 왜 없습니다. 저런 소모적인 일을 만들어서 하냐 이게. 지금 저 2019년에 한 게 2035 계획이지 무슨 그 이음시티를 하는 계획은 올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포도에서 설명하고 일단 있잖아요. 염려하시는 분 저희가 일단 네? 저 아니, 염려하시는 설명을 포도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고 하십니다. 뭐 없어. 없고요. 2019년에서부터 저거를 갖다 한 것을 마치 이음시티만 지금 무슨 그 의회 무슨 정당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답을 드리면 되고요. 우려하셨던 부분들 심의위원도 공정하게 하라는 부분 저희가 분명히 명심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셔가지고 부동에서 못 갑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를 지금 장담하지 왜 하냐 마시고 이거예요. 못 가는 일. 대표님도 마음이 바뀌듯이 시의원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질의응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자, 언론사 명하고 이름 좀 밝히고 질문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사업주를 그 민간 공공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신도시도 그렇고 관광신도시도 그렇고 LH가 많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많이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 민간 사업자보다는 LH나 이런 공공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오면은 뭔가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될것 같습니다. LH는 어떻게 일단 저희가 뭐 LH가 있고 저희 경기도시랑 GH가 있고 저희 이제 경기도 진포도시관리공사가 네. 있습니다. 지역이나 좀 규모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LH는 지금 저희 뭐 다 잘 알고 계시고 컴팩트 시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이 정도 규모 사업은 사실 LH가 들어와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 사업자들 같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나오는 수익을 또 저희가 김포시에 다시 재투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들어갔을 경우에 LH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김포시를 중심으로 위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일단 뭐 너무 규모가 크다든지 너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GH나 LH랑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업은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LH나 GH를 배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로 추진한다는 거죠. 예, 배제하기보다는 일단 현재는 저희가 50.1% 참여를 하고요. 49.9%의 저희 민간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할게요. 저희가 그 작년 12월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1,500억 들어가지고요. 작년 9월이죠. 8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저희 용역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그 뭐 공공사업이 가능하냐부터 해가지고 기본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모직 심사라든지 나중에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됐을 때 상업비가 체결까지 두번 질문할게요. 아까 공사모 도시 기본계획은 박태원 사장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아요. 이용시키를 위해서 너무 선점한 건 아니에요. 이중형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연다면 하는 거니까 같은 건데 주민들이 부시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이공소모 마치 이용시키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했기 때문에 아니라 이게 하나고 용역이 저희가 8월달에 3만 5천 드렸는데 보통 용역을 하면 보고회가 있고 중간보고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삭제된 상태에서 동시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일단 선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끝나든지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때 3개 정도 지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걸퍼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라고 하지만 면적을 보면은 그 감정 낮은 장기 감정 걸퍼사 이렇게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음시대 변경에 두 개가 나왔단 말이죠. 그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지역은 어떻게 좋았었고 어떤 지역은 본인이 맞다 이런 것들이 결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반발하지 않을 텐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부실하는 건 그거거든요. 유형이 현장 유형 결과 보고도 없었고 하여튼 주민과 공청이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2030 같은 도시기본계획을 모연단위 하는 것이 마치 이음시대에서 했던 것이 그걸 표현할 때 더 부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를 아까 박태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차지해 두고 용역이 언제 끝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우리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안에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어떤 방향을 추진하겠다 정도만 얘기했다 그러면 좀 약간 주민들 가만 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이 바로 공모가 들어가고 선정 대가리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좀 사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의무사항은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특성상 모든 데가 오픈하고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말씀대로 일단 중간 보고했고요. 저희는
네, 저희가 일단 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시에다가 일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지침서 법적 검토에 다 마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시에다가 하는 거니까. 예, 시에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하고 그에 따른 법적 검토 다 마치고 공모지침서까지 법적 검토 마치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좋게 말해서 또 주민들한테까지 다 용어 내용을 설명했으면 어떻게 하냐 말씀은 저희가 저희 충분히 일단은 또 참고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사 특성상 비판이 못했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민간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가서 타당성 검증을 받는 부분이 있고 시의회 출자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 통과되고 나서 진짜 사업하는 게 결정이 나면 아마 저희가 사업자들이 일단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게 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일단 그 주민 공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시에 지구증 신청하면서 아마 주민 공람하고 그 주민 공청이라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모든 내용이 확정된 내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 공무원 내보냈던 그 토지계획 이용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사업자들 기본을 준 거지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평가를 확정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감이 어제고요. 감정사 집을 작년에 저희가 기사공부할 때 시시계획인가 신청하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시시계획인가 감정사. 근데 지금 보면 감정사가 이게 제 교통형 평가 같은 경우 같이 끝나면 시시계획인가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시시계획인가 관련 부가무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에 걸리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감정사직은 말씀하시죠. 지금은 예, 감정사직은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린 금년 12월, 작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좀 진도를 당겨가지고 한 10월쯤에 사실은 협의로 거의 다 끝냈는데 저희 그 공공 두 군데에서 처음에 기초 협의할 때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마지막 이격거리 관련돼가지고 본인들이 판단하기도 힘드니까 어떤 관련 전문기관 용역을 좀 받아서 와서 첨부를 해서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한 2, 3개월 걸려서 지금 용역 발전된 상황이 돼서 아마 한 2월 정도 그런 예정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절차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 용역 완료 보고는 언제 하는 겁니까? 시에다가 이용시티 완료 보고 용역 완료 보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다가 일단 저희가 이제 진도별로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 일단 여기 접수 단계까지 갔고요. 접수 3월 30일 접수하고 그다음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게 되면 그때 시에다 그 선정된 내용 보고할 겁니다. 아 용역 완료 보고 시에다 보고 용역 완료. 용역 완료 보고는 저희가 그 과제 업무 과제에 그 우선 협상자하고 사업협약 체결하는 데까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단계까지 가면 완료 보고합니다. 아직 알고 중간 보고하는 건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저희가 공모를 내보는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 보고를 한 거고요. 과업 중에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업까지 완전히 주문 보고는 그때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신 분 방준복인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공의 목적에 부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김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하나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부분들이 거의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음시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시공사 지금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적을 내시려고 이 부분을 갑자기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공공의 목적에 부여가 되고 꼭 필요해서 이거를 이음시티로 한 거에 대해 이음시티로 이거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실적 같은 건 사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뭐 임기 이제 한 반 지나가서 임기 반 지나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용 시태도요. 제가 있을 때 진도 많이 못 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건 뭐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공영개발의 필요성은 저 두 사업 부지가 다 지금 있는 개발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주분들도 일단은 그 사업을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민간 사업을 해달라는 거지. 현재 지금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의지라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까 말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두 지역을 통합해서 일단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지 어디 한 군데는 가다가 한 군데는 안 가고 또 한 군데는 환지로 가고 한 군데는 수용으로 가고 하다 보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 땅 자체가 워낙 그 광역교통들이 활발하게 폐쇄할 시대에서 과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좀 나서가지고 금포 시민들한테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서 참여를 하게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EMCT 말고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현장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착오나 어떤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한 건 일단 저희 지금 직원들하고 저희가 일단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아마 작년 이맘때 말씀드린 내용을 상당 부분의 진도대로 다 나갔을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단 약속드린 대로 다 진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직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어떤 공공의 개발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도시개발공사에서 역량이 안 돼서 이 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이라고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던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를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사실은 시간이 좀 늘어지는 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 일단 현재는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것도 없고요, 인원이 부족한 것도 없고 저희가 현장만큼 맞춰가지고 시야부터 일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전혀 공감이 안 되시면 어떤 부분에서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사장님들이 와서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요번 신청을 낸 사장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현장들 중에서 혹시 보시기에 별 옛날이랑 별 차이 없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거는 내가 보충 얘기하면 이제 고촌 복합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김포는 서울로 편입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별로 이제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를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진행된 게 없어요. 진행된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6월 21일 날까지 지구 지정을 못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종료가 돼. 그럼 재공모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왜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지금 나서서 빨리 했으면 그러면 이거 6월 21일 날 일몰되지 않는데 일부를 일부러 몰고 갔다라는 오해를 자꾸만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응? 왜 그린벨트 해제를?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내려왔는데 다른 데로 타 지구로 이렇게 전용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다가만 씁니까? 그린벨트 해제라는 거는 물량 받는 거는 경기도 공간 전략과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촌 복합 개발이라는 이 사업에는 저희도 50.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고요. 저희는 인허가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이 분명히 완성이 돼서 수익이 나면 당연히 저희도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완성을 시키고 시민들한테 저희 약속한 걸 돌려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 저는 원론적인 실질적으로 말씀을 왜 그린벨트 해제가 2년 반 동안 하나도 진행이 안 됐냐 이거죠.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도 공간 전략과에서 판단을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인데 지금 말씀드렸죠. 한간에 도는 사람들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일단 지금 저희가 시하고 저희한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걸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걸려서 보완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 보완을 제대로 해줘서 보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네. 올리질 않고 다 올렸습니다. 대표님 뭐를 안 올렸다는 거죠? 네? 뭐를 안 중간에 내려왔으면 서로 이렇게 핑퐁만 치고 저기 대표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저희 사업자들하고 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 요청해서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꾸 핑퐁 맞추고 안 올린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말씀해 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김정수 시장이 와가지고 저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풀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없지 않고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네.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 얘기예요. 저희 공문으로 봤어도 저희도 그렇고 시도 도에다가 저희 항상 보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뭐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답변을 확인해 드리겠는데 그런 시중에 좀 어떤 추측만 갖고 시중의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아니니까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와서 풀자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제가 다른 사람들 많이 한 것 같은데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그 인하대학교하고 새로운 뭐 계획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그 공공에서 접수한 그 내용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부합하지 않거나 그 세부적인 계획이 없을 때는 내년 올 3월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난번 그 상반기 하반기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제 추가 지원 없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저기 적힌 대로 11월 18일 날그 인하대 총장님과 그 다음에 병원장님 그리고 재단의 상임이사님 세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쪽 대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게 기존의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언급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고 토지 무상 공급 및 건축 대국 지원으로 일단은 완공을 하겠다. 라고 일단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주고 가셨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감사하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신 저희가 일단은 그 3월이라는 이 3월이 뭐냐면 저희 풍무역세권이 이제 한 3월 4월 되면 다 모델하우스에 오면서 분양 준비를 합니다. 분양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그럼 내 아파트 옆에 있는 인하대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때는 그래도 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좀 가시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좀 확인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하대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본인들이 지난번 저희한테 제출했던 그 사업 계획서는 저 조건이 아니라 플러스 1,600억이 추가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도 지금 다시 고쳐서 본인들이 이제 결정하셨던 저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시 제안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 용역을 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이제 본인들도 결국 이제 그 자금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이사회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3월 달까지는 좀 가시적인 부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일단 인하대에다가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때 결과를 봐가지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인하대 의지로 그때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3월까지 사실은 토지 매매 계약 체결까지 필요한 모든 분들 가격이 저희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봐서 이사회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분양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좀 이제 좀 시간적으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날도 저 3월까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사장님께서 그 6개월 뒤면 갈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연임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각이 제 임기 말씀드린 거고 네, 임기 말씀. 현재는 뭐 연임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 포괄적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이음시티든 각종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김병수 시장의 뭐 지시나 관여 정도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 건가요? 뭐 아예 지시나 관여 이런 게 없나요? 그냥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희가 일단은 그 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민선 8기에서 일단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도시공사가 저희가 봤을 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저희가 김포시 전체를 놓고 이제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 일단은 그 지금 이 현장이었고 이음시티 현장이었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께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적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사업성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시장이 판단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일단은 그 승인을 해주신 거죠. 저희는 보고를 했고요. 역으로 김병수 시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뭐 의향을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뭐 해라 마라 지시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예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단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한번 검토해서 좀 내용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시지 뭐 하라 마라라고 절대 지시는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뉴스원 이시민인데요. 인하대 관련해서 그 원래 처음에 산정된 총 건축비가 한 6,900억 정도 됐잖아요. 예, 그때 사업 계획 제출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100억 원만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6,800억 정도는 인하대에서 어떻게 충당을 할지 그런 계획도 이제 3월에 발표될 예정인 건가요? 현재 인하대에서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새로 만든 계획서를 가지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일단 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인 본인들 일단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재단의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 그 공기가 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하대가 충분한 준비가 다 돼서 일단은 그 이제 사업을 위한 자금이 다 준비가 됐다든지 지난번 말씀드렸던 어떤 재단의 이사회 통과가 됐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로가 이제 사업을 같이 가겠다는 서로 확신이 있으면 준비가 되면 이제 토지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하대가 이제 저희랑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병원 언제까지 이제 완공을 해달라든지 뭐 대학과 병원을 동시에 착공 동시에 완공을 해달라든지 뭐 700병상 이상을 들어와 달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착공 이후에 이제 언제까지 준공될 거냐 이 부분은 좀 그때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병원 건물 지금 한 3년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뿐만 아니라 병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도 이제 기자재나 의료기기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금까지 모두 다 아마 이사회에서 배를 받으셔가지고 재단 지원을 받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아니 말씀 다 주시죠. 질문. 국민일보 박재우 기자입니다. 그 이시명 기자 질문에 이어서 그럼 이거 그때 인하대 측이 그 무상 공급받은 토지로 뭐 대출 받아서 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질적으로 일단 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 대출 부분이 힘든 부분이 규정상으로 있고요. 근데 단지 그때 저희가 이제 대출 부분 이야기했던 거는 본인들이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 내용상 대출 받는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아마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인하대가 저희한테 본인들이 일단 좀 오해가 있었고 표기가 잘못됐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이번에는 어떤 그런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본인들이 일단 다시 용역 준 상태에서 사업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해서 저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말씀. 질문. 내용이 없으면 여기 없는 건데 그 걸포 3지구라고 있어요. 예. 아시나요? 거기 그 3,000평의 그 공간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걸포 3지구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걸포 북변역 옆에 걸포 3지구 개발할 때 그 터미널 교통시설 부지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현재 지금 그 시에서 일단 교통시설의 용도가 현실적으로 지금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는 그 교통시설 부지 용도를 폐기하고요. 일반 상업시설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현재는 이제 그 용도가 폐기된 상태에서 일단 일반 자산으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까 부분은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일단 시에서 제안을 해서 시에서 일단은 내용이 맞으면 시가 저희한테 출자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뭐 위탁 개발을 시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출자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그 일단 시설이 폐기됐다는 거 외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끝내자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요. 지금 이 자료는 그 오신 분들 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 좀 밑에 층에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내려가 주시고요. 네. 끝난 것 같은데 사장님 예. 마지막으로 이 사업과 투자 관련해서 멘트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저희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일단 많은 어떤 의문점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잘 약속대로 말씀을 성과를 내고요. 다음 7월달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총계 차질 없이 그대로 또 제가 진행하는 모습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에 관련 그